네, 핵심 요약 강의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에는 상적 발육 관련된 내용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적 발육이라는 건 발육이 완성되는 현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장, 생장, 키가 크는 것을 신장이라고 하고 양쪽으로 증대하는 것을 생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적 발육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거 잠깐 볼까요? 화성. 영양 생장을 거쳐가지고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는 것. 꽃 화자죠. 꽃 화자. 이걸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 유도라는 건 말 그대로 꽃이 피는 식물이 꽃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화성이 유도가 되느냐, 꽃이 피게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내적으로는 어떤 영양 상태, 특히 이제 CN율이라고 하죠. 탄소와 질소의 비율, CN율, 이런 양적 관계가 있을 때, 또는 호르몬, 혹신 지베렐렌과 같은 식물 호르몬의 수준에 따라서 화성이 유도가 된다. 꽃이 피냐 안 피냐가 달라진다. 외적으로는 주변 환경이죠. 온도의 변화, 어떤 광 조건의 변화 등에 의해서 화성이 유도가 된다. 특히 광의 세기가 아니라 일장의 효과죠. 일장의 효과. 밤낮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화성이 유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추나, 버널리제이션이라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했던. 어떤 거냐? 꽃 화분화, 꽃 피는 게 유도가 된다는 거죠. 어떤 자극에 의해서? 온도 자극에 의해서. 그래서 추나라고 하는 이 버널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온 추나라고 해요. 일정의 저온 기간을 거치면 화가 유도되고 촉진이 된다. 그 부위는 생장점 종자의 배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온 추나라고 보시면 돼요. 고온 추나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온 추나다. 추나라고 얘기하는 건 다 저온 추나다. 1에서 10도의 저온 과정을 거치면 꽃이 핀다. 그걸 추나라고 한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도 좀 구분이 됩니다. 추나라는 것도 어릴 때 추나 반응이 생기는 걸 종자 추나형, 어느 정도 컸을 때 녹채기에 저온으로 인해서 추나가 되는 것, 녹식물 추나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이도저도 아닌 것은 이제 비추나 처리형이라고 하고요. 추나에 대해서 이추나 제추나라는 용어도 있어요. 뭐냐? 이추나. 추나가 된 걸, 그러니까 저온 처리해서 꽃이 피게끔 유도가 되는 추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효과를 상실하게 하는 것, 이추나라고 하죠. 이추나. 다시 하는 것, 제추나. 제추나. 이렇게 되죠. 물론 저온 처리 말고도 화학 물질로 인해서 추나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화학적 추나라고 합니다.
자, 일장 효과.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밤낮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예. 꽃 분화에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을 일장 효과라고 합니다. 일장 효과. 그래서 장일과 단일로 나눠지는데 말 그대로 장일, 낮이 길죠. 낮이 길이가 12시간 반반인데 12시간 이상 14시간을 장일이라고 하고, 낮은 단일, 낮의 길이가 짧을 때 단일. 예. 요거 이하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장일 식물이라 단일 식물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 그렇죠? 장일 상태일 때, 그렇죠? 낮 길이가 더 길어질 때 꽃이 피는, 또는 단일 상태일 때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그걸 단일 식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말로는 지금 단일, 장일, 낮의 길이를 가지고선 얘기를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밤의 길이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일장 효과는 말로는 단일, 장일 이렇게 나누고는 있지만 밤의 길이에 영향을 더 받는다. 예, 요즘. 그래서 단일 식물, 국화, 옥수수, 담배, 벼 이런 것들, 낮의 길이가 짧아질 시점, 가을 시점에 꽃이 핀다. 예, 단일 식물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도 저도 아닌, 장일도 아니고 단일도 아닌 건 중성식물이다. 중성식물에 대한 예는 이 정도 있고, 이 정도는 암기하셔라. 예, 암기하셔라. 아주 시험에 나오기 쉬운 거죠. 다음 중 단일식물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중성식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작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생장 조절제라는 게 있어요. 예, 호르몬제라고 하죠.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신, 지베렐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옥신류, 생장 촉진 물질이라고 봐요. 옥신. 예. 사과에서는 낙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적화 효과도 있고, 그렇죠? 카네이션에서는 밝은 촉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옥신류다. 옥신류. 단위 결과도 유도할 수가 있네요. 토마토, 무화과, 오이, 호박 이런 경우에는 씨 없이도 과실이 비대해지는 것, 그렇죠? 네. 옥신의 역할, 각 품목별로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지베렐린 많이 쓰이죠. 줄기의 신장, 생장, 발화, 촉진 여러 가지의 생리작용을 하는 생장 조절 물질입니다. 발화 촉진이 되고 감자, 딸기 같은 경우 단위 결과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엽의 신장이 촉진되기도 하고, 이런 처리를 했을 때 이런 품종에다가, 자, 이게 지베렐린의 역할이고, 또 시토키닌,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 세포 분열, 시토키닌의 주요 역할. 네. 그래서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작물들에 대해서는 시토키닌을 처리하면 효과가 있다. 사과 같은 경우는 모양과 크기가 형상이 되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증진이 되고, 네, 이런 효과가 있다. 또 ABA, 아부시스산이라고 하죠. 아부시스산. 휴먼을 유도하는 생량 억제 물질이다. 휴먼을 유도한다고 그랬죠. 휴먼을 유도. 예. 각 품목마다 각
작물마다 ABA 처리를 하면은 이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 에틸렌, 성숙의 대표적인, 과실 성숙의 대표적인 호르몬이에요. 성숙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성숙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예. 과일을 재배하고 놔두면 에틸렌이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에틸렌 처리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과실에 성숙할 수 있다. 뭐 발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육질 경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번쯤은 읽어 보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생장 조절 물질 같은 경우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모든 걸 다 암기해가지고 한 문제 맞추기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 대략적으로 눈으로라도 좀 익혀 주셔야 돼요. 예, 각각의 물질들이 예, 어떤 작물에 처리를 하면은 어떤 효과를 나타나는가. 예. 벼에 대해서는 그 한 번 정도는 쭉 훑어보는 걸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도 예, 벼의 생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뤘어요, 따로. 일반적인 재배학 책에서는, 손해평가사 책에는 벼를 따로 다루지 않았는데, 저는 이걸 따로 다룬 이유가 실제로 손해평가사 일을 해보면 이제 벼와 관련된 벼 손해평가를 하는 일이 분명히 많고요. 예, 많고 우리나라에는 벼를 빼면은 이 재배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평가사 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한테 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벼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어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생장 주기를 뜻하는 용어들이죠. 발화기, 유묘기, 분월기, 출수기, 등숙기 이런 것들. 출수기, 벼의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죠. 출수기라고 합니다. 예. 발화기, 종자가 싹을 틔우는 단계에 있다. 등숙기, 동숙기, 서서히 익어가는 단계를 얘기하죠. 용어 정도 아셔야 되고요. 성숙되는, 생장이 되는 주기에 대한 용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재배 방법, 조기재배, 조식재배, 만기재배, 만기재배, 만식재배 조금 혼동돼요. 이 용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조기재배, 조생재배 틀린 얘기죠. 조생재배는 그냥 조생종을 이용한 걸 조생재배. 조기재배는 조생종을 가능한 일찍 파종하는 것. 이것이 조기재배. 만식재배는 작부체제를 최대한 늦춰가지고 예, 모내기를 끝까지 늦게 하는 것. 예. 그리고 만기재배는 수확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수확 시기를 늦추는 거. 만기재배는 수확 시기를 늦추는 거. 만식재배는 모내기가 좀 현재 늦게 하는 거.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에 따른 재배 방법 말씀드렸고요. 우리 손해평가 품목 중에서도 벼가 이양하는 재배가 있고 산파하는 벼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왕 재배와 이양하는 방법과 뿌리는 거, 산파하는 방법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는 대부분 이양을 하죠. 예. 동남아시아 쪽 따뜻한 나라에서는 그냥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잘 크니까 대충 뿌려도 잘 살죠. 예.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양재배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요 차이점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벼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도복 있죠, 도복. 쓰러지는 것. 벼가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강우가 많이 온다거나 넘어져. 예. 어떨 때 많이 넘어져요? 바람 많이 불지만 질소 비료를 과다해서 웃자랄 때 도복의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질소 시비는 후기에는 안 하는 게 좋다. 초기에만 하는 거다. 질소 시비는. 도복에 강한 품종이 별도로 있어요. 그거를 해라. 경감제를 살포해라.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식 재배도 가능하면 피해라. 밀식 재배는 양분 경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밀식 재배는 피해야 된다. 수바라 보장하죠. 우리 보험에서 수바라 보장합니다. 수바라는 게 무엇이냐? 벼 수확식이죠. 벼 수확할 때 9월, 10월, 9월 요때일 겁니다. 그때 비가 많이 내리고 높은 습도,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싹이 터요. 벼에서. 이삭에 있는 이 이삭에서 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벼의 품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 이거를 수바라라고 하죠. 수바라. 그래서 조생종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조생종은 이미 8월달 되면은 이삭이 연글죠. 연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덥고 습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싹이 금방 잘 트는 건 휴면성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싹이 트는 것이다. 수바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벼의 품종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추청, 고시가리, 신동진, 삼광 이런 것들이 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벼가 워낙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벼도 보상을 하죠. 벼의 병충해 보상을 합니다. 병충해 보상이 되는 품목 그렇게 몇 가지 없어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병충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벼는 어떤 병충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다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열병 대표적이죠. 곰팡이에 의해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도열병,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 마른병 이런 것들 다 벼에서 나타나는 거고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황색 줄무늬 발생한다. 갈색으로 변한다. 흰잎 마른병, 애멸구 이런 거. 잎이 황백성으로 변한다. 요 위에 있는 건 병해고 요 밑에 있는 건 충해죠. 충해. 노린재 이런 거 아주 자주 나타나는 병충해예요.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식물의 번식 들어가 볼게요. 식물의 번식. 어떻게 번식을 하냐? 기본적으로 식물은 씨로 번식을 하죠. 종자로. 그러면 이 종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일단 씨 껍질, 종피라고 하죠. 씨젖, 배유라고 합니다. 씨는 배아.
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종피, 단단한 외피를 갖고 있어서 너무 쉽게 발화하지 않도록 휴면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배유, C젖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들어있는 곳. 네, 무배유도 있어요. 무배유 종자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될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 이렇게. 그래서 종피, 배유, 배아. 이렇게 종자는 구성이 되어 있다. 무종자 배우가 이 정도는 있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종자 C 같은 경우는 어떤 품질의 것이 좋냐 이런 거죠. 좀 무거워야 돼요. 네, 순도가 좀 높아야 되고, 그렇죠? 순수 종자가 높아야 되죠. 네. 수분이 좀 낮아야 돼요. 수분이. 좋은 종자일수록 수분이 높다라고 하는 건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 네. 무거워야 된다? 네. 이런 거죠. 네, 유전적으로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런 것들이 종자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종자를 처리를 해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자는 그냥 심으면은 싹이 안 터요. 예, 휴면이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발화 전에 어떤 처리를 함으로써 싹을 쉽게 틔울 수 있는 방법. 종자 소독. 화학적, 물리적 기피제 처리를 하면서 종자 소독한 경우가. 그리고 선종. 좋은 종자를 가려내는 것. 이것을 선종이라고 하고요. 물에 좀 담가 놓는 것. 이거를 침종이라고 합니다. 예, 용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종자 처리하는 방법을 선종, 소독, 침종 이런 방법들이 있다. 자, 그럼 발화에 대해서 좀 볼게요. 예, 발화. C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는 것. C에서 출현하는 것을 갖다가 발화라고 하죠. 이제 유와 유군이 이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종피를 갖다가. 어떤 조건에서 발화가 될까요? 환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돼요. 광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광까지는. 과학적으로는 광은 크게 영향은 없다. 있긴 있지만 호강성 종자라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수분과 온도와 산소의 영향에 의해서 발화가 된다. 세 가지의 요건이다. 그렇게 있고요. 종자 발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싹을 틔우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처리 방법들에 대한 용어들이 쭉 있죠. 최아라고 하는 것, 싹을 약간 틔워서 파종하는 거예요. 그냥 파종하는 게 아니라 약간 틔워서 파종하는 것 최아라고 하고, 프라이밍, 수분을 가하는 것, 파종 전에 프라이밍이라고 하죠. 전발화 처리, 경화, 과산화물 처리, 고온 저온 처리, 박피를 일부 제거하는 것, 다 종자 발화를 위해서 일부 생육 촉진을 처리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용어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암기,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것도 용어죠.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종자 휴먼. 종자는 기본적으로 휴면 상태예요. 아무 때나 싹을 틔우지 않아요. 잠자고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는 것.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환경이 제대로 주어진다면 싹을 틔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요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휴면 상태다. 그 휴면이 왜 나타나는가? 껍데기가 단단해서 뚫고 나오기 힘들다. 발화억제 물질을 갖고 있다. 종자 안에. 배가 아직 미숙하다. 이런 환경이 맞춰져야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서 발화가 되는 거죠. 발화가. 그래서 휴면의 원인, 다음 중 휴면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자는 휴면 상태라고 했죠. 하지만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종피 파상법. 아까 휴면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껍질에 있다. 이 단단한 껍질을 갖다가 상처를 내서 틔우게 한다. 상처를 내는 방법. 아니면 이걸 약하게 하는 화학 처리, 황산 처리를 한다. 아니면은 온도 처리를 해서 낮거나 높거나 해가지고 온도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깨트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자, 육묘 가볼게요. 씨를 직접 뿌려가지고 재배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육묘, 종자를 자, 육묘가 뭐예요? 종자를 온상시설에서 잠깐 길렀다가 이동시켜가지고 키우는 방법, 그걸 육묘라고 하죠. 육묘. 바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육묘. 직접 뿌리는 직파 재배보다 이런 육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물들을 이렇게 육묘 방식으로 키우는 거죠. 생산량을 높이거나 출하기를 앞당기거나 경지 이용률을 높이거나 이작을 한다거나 어쨌든 경제성이에요.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육묘를 하는 거다. 그 경제성에는 여러 가지 경지 이용률, 생산량, 출하 시기 앞당겨 이런 것들이 요인이고 육묘의 필요성이다. 종자를 절약할 수도 있고요. 이런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다. 육묘가 필요한 이유다. 자, 육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묘 시설. 보통은 요거죠? 그냥 인공적으로 발열로 해가지고 키우는 육묘 방식. 온상육묘, 온상육묘. 근데 공정육묘라는 것도 있어요. 자동화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공정육묘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플러그 육묘. 이렇게 조그맣게 플러그식으로 트레이에서 묘목을 키우는 방식.
각각 셀에 의해서. 네.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방식이죠. 플러그 육묘. 요즘에 많이 하는 방식. 플러그 육묘. 이렇게 있다. 그럼 묘상. 육묘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뮤큘라이트 같은 흙이죠, 흙. 토양을 갖다가 배수성, 통기성 좋은 이런 흙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토양은 이런 거를. 육묘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적절한 토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 세 개 알으셔야 되고, 배수 관리 잘해야 되고, 예. 순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묘상을 관리를 해라 라는 개념이죠. 자. 무성생식. 무성생식은 시간이 요거부터 다음 시간으로 할게요. 이게 영양번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종자번식 말고 무성생식, 그러니까 영양번식이라고 하죠. 무성번식. 예.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